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또는 크게 오른 후에 왠지 모르게 내가 한 달 전에 저거를 예측했었어, 예상했었어, 그런데 액션을 취하지 않았네. 이러한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 과거의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현상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사후 확신 편향 또는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후 확신 편향은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만들게 합니다. 자,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심리학적이고 조금 생소한 주제입니다만,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진지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제 바로 머리 위에 보시게 되면요, 사후 확신 편향을 설명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긴 말입니다. 자, 사후 확신 편향 또는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불리는 이 심리는요,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또는 과거의 사건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난 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꼭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이 예측한 게 딱딱 맞았다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캐릭터처럼 조금 얄미운 그런 캐릭터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땡땡땡에 투자라고 했잖아 라든가, 일본이 이렇게 나올 줄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주식 팔라고 했잖아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자, 이게 주식에서 뿐만 아니고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때 사라고 했잖아, 등등, 내가 어느 지역 사라고 했잖아 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분석을 잘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사후 확신 편향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저 말들을 듣다 보면요, 왠지 저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 이게 일이 벌어진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지.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이렇게 번지게 되잖아. 근데 그거는 다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분석 자료들이 올라오면서 본인이 알게 된 거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거지. 사전에 알게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사후 확신 편향은 오히려 투자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더라도 한 달 뒤에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에는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이벤트, 사건이나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다고 떠벌립니다. 이거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모든 거 다 알고 일 터진 후에 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만, 실제로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예 이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양쪽 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7월 되기 전에 6월 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무역보복, 경제보복, 그것을 생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자, 그리고 그 사건이 전개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내 이럴 줄 알았어, 주식시장 망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지.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알고, 예,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것을 알고 대응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뭐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후 확신 편향으로, 예,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후 확신 편향이 생기느냐, 그 원인을 보게 되면요. 자, 많은 경우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거나, 또는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이벤트, 이슈가 발생한 후에 뉴스들이나 정보가 쏟아지게 되죠. 자, 그 뉴스나 정보를 듣게 되면은 왠지 머리 한구석에서,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전에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달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 한 것 같아 했어. 이렇게 자기 암시에 들어가요.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 같아가 생각했어라고 바뀌면서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후 확신 편향은 점점 증폭되고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면 떠벌릴수록 그 사후 확신 편향은 신념이 되고 증폭이 되게 됩니다. 와, 이거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겁니다. 약 올리듯이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사후 확신 편향이 뒷북을 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냥 단순하게 사후 확신 편향이 생겨서 난 그때 이미 알았던 것 같아, 이렇게만 쓱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그건 그냥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끝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제3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든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서 사후 확신 편향이 생기든, 예,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증시가 폭락했거나 폭등한 후에 자, 사후 확신 편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자괴감에 들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예상했었는데 난 뭐 했지? 이런 생각. 난 예상했었어. 그런데 나는 왜 행동을 안 했지? 막 이게 고민에 계속 빠지게 되면은, 근데 그 순간 증시가 폭락했던 게 더 폭락하고 또는 반대로 폭등했던 게 더 폭등하면은 난 천재인데 행동을 못 옮겨서 바보가 되고 말았어.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가장 마지막에, 예, 지금이라도 빨리 행동해야 된다, 심적 갈등에 빠지면서, 예, 생각을 행동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급하게 손절매를 하거나 또는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는 이제 본인 아니더라도 제3자가 옆에서 계속 약 올리듯이 봐,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예, 각쭉각쭉거리면, 예, 사람 마음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 확신 편향에 의해서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뒷북을 치는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예, 정말 많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가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후 확신 편향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분들, 예,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천천히 이제 되고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하나 걸리면
자기의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라 그러면은 못합니다. 예. 뭐 몇 마디 떠들 수 있어도 아마 양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이렇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차후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얻어 걸리면 그거 가지고 또 거봐라 하면서 떠벌리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이 그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쏠렸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후 확신 평량을 가지면서 맞아, 난 천재야,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쪽으로 흘러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무역전 일본의 경제보복 보게 되면은 이번 달 초만 해도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분위기였지만 지금 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투자 원칙입니다. 투자 원칙. 자,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투자 원칙 지켜라. 이게 또 고리타분한 공자님 말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우리가 강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사후 확신 편향이든 뭐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7월에 일본 경제보복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가장 증시가 하락할 때 심리가 붕괴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키시는 분은요, 마음 한구석에서 뭐 요동이 칠 수는 있죠. 동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자, 하지만 투자 원칙을 강하게 지켜갔다면은, 자, 이번 7월 달에 그렇게 크게 매매 자체가 동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한 것처럼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게 되면은 투자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잊고 그냥 담담하게 무미건조하게 내가 예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는 투자 원칙,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투자 원칙 분명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거예요.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가치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시는 분은 자산 배분 전략,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은 모멘텀 투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 뭐 차익 거래 하시는 분들은 또 차익 거래. 그 투자 원칙,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후 확신 편향에 빠지지 마시고 냉정하게 그 투자 원칙 지켜가십시오. 그래야만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7월 중순을 넘겨가는 금요일인데 햇발이 뜨겁습니다. 서울은 30 몇 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요. 자, 그 더운 열기 속에 좀 약간은 여름 느낌이 조금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자, 내일부터는 주말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자, 우리 애청자님들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그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그 다음 달에도 성공 투자, 그 다음에도 성공 투자 계속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